자, 혹시 늦게 와서 양말 못 받은 사람 있어? 양말 사와. 그 일찍 와야지. 늦게 와가지고 뭘 달라고. 자, 이제 정월도 막바지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이 돌아오는데 음력 2월이 돌아오는데 2월이 되면 너 이런 거 하지 마. 2월이 돌아오면 2월에는 부처님과 관련된 두 가지 불교 명절이 있습니다. 불교 명절은 달력에 기록된 건 네 가지가 있어요. 탄생 4월 8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열반. 그게 2월 15일. 다 음력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깨달음. 12월 8일. 그 다음에 출가. 2월 8일. 그리고 이거를 날짜 순으로 하면, 중요 순으로 하면,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생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기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생일과 기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를 하잖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 그냥 비유를 들면 이 출가에 해당하는 거는 정당인이면 당에 가입한 거, 아니면 정치인으로 뛰어든 거, 백종원 씨로 치면, 갑자기 딴 일 하다가, 음식을 시작한 거, 그리고 여기는 뭐에 해당하냐면, 더본 코리아를 상장한 거, 얼마 전에 상장하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쩌고. 아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백종원 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약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여기 정치계에 입문한 거. 이거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된 거. 그렇게 되겠죠. 다 그렇지 않을까? 취업을 했으면 여기 이제 진로 결정하는 거. 요거는 어디에 자기 원하는 데 합격한 거. 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냥 비유를 들면.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날짜 순으로, 달력 순으로 보면 얘가 제일 빠르고. 이게 2월 8일이니까 1, 2, 그 다음에 3, 4잖아. 그죠? 그냥 달력 날짜로 보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게 지금 닥쳐오는 일이니까. 곧 닥치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어저께 그 붓다술래 첫 녹화했거든요. 첫 녹화를 했는데, 그때 PD님이 뭘 요구했냐면, 열반제의를 좀 해주면 어떠냐. 순서랑 관계없이, 녹화 순서랑 관계없이, 시즌물을 먼저 하나만 해달라. 이래서 열반제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편집되고 한참 뒤에 나가니까 그런 거고, 지금 사실은 이 다가오는 건 이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출가. 그래서 출가와 관련돼서는 진짜, 끊임없이 있었던 그 개드립이 하나 있습니다. 출가를 반대로 하면 가출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위대한 포기. 이러는데, 출가가 아무튼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는 요걸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왜?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부터 탈퇴했다? 집단으로부터 탈퇴했다. 느낌으로 그냥 얘기하면 적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기후협약 같은 거가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서, 겨울도 지랄 같고, 여름도 지랄 같고, 이게 막 미친 듯이 이상하더라. 아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유럽이 그걸 주도했었고 미국도 거기에 동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가 다 깨졌죠. 그걸 다 깨졌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그냥 했어야 돼. 뭐 한다고 저거를 뭘 세우네 어쩌네. 나 저러는 거 나 잘 모르겠어.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갑자기 그쪽으로 돌아서서 너도 나도 원자력이라는 걸 하고 트럼프가 또 나오더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는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드릴이라는 무조건 구멍 뚫어서 무지하게 뽑아내겠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구는 더워지는 게 아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화석연료 같긴 한데 그냥 생각해봐도 더워지는데 그러면 무슨 다른 연료인가 싶은 생각은 있는데도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독일도 인생 쓴맛을 한번 봤죠.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제일 크게 피해본 게 독일입니다. 왜냐면 러시아 그 송유관 이렇게 단절됐잖아. 그거 계속 이렇게 빨대 꽂고 빨고 있었는데 빨았다가 막혀가지고 딱 그런 느낌이지. 빨대 그 큰 빨대 써야 되는데 작은 빨대 쓰다가 버블티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막혀가지고 세게 빨았더니 목에 걸리고 뭐 이런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독일도 지금 무조건 뚫겠다. 쉽게 말해서 뭐 기우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구멍 뚫어 가지고 트럼프랑 똑같은 방식의 얘기를 독일도 하고 있습니다. 왜?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아니 마이너스 성장 굉장히 큰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그다음에 1, 2, 3 또 저런 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더 안 좋아졌죠. 기존에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생각 외로 더 안 좋았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가서 그 탄력이 회복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죠. 왜 다이어트 열심히 했더니 살만 처졌더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차라리 뚱뚱할 때가 낫지, 무슨 이게 완전히 할매가 돼가지고 쭈글쭈글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살은 뺐는데 전신이 주름이야.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그게 탄력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돌아가지 않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밤 문화가 많이 줄었다. 도시가 밤에 어두워졌다. 그건 여러분도 아마 다니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회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아무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또 12월 말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걸 연속으로 2년을 맞으면 거의 IMF입니다. 거의 IMF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환경이고 지랄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어요. 다 이제 바둑 두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유명한 얘기 있어. 아생연후에 살타라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하냐.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서 사는 수가 제일 큰 수예요. 제일 중요한 수, 사는 수. 그리고 그건 국제정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이 어떻고, 죽게 생기면 끝입니다. 일단 살아야지. 일단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독일이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에 해당하는 거고, 독일은 생존입니다. 생존입니다. 지금 걔네도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떨어지면 나라가 안 혼란할 수가 없어요. 집권층이 박살 나거든. 그 당을 지지하겠어? 우리도 저거 봤었잖아. IMF 때 최초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것도 IMF라는 큰 사건이 터진, 야, 그것이 나라가 지금 절단이 났는데 저놈을 맡겨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바뀐 거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맞잖아. 그렇게. 그래서 지금 상태들이 다 안 좋아졌어. 상태들이 안 좋아졌어. 그런데 저는 사실 원자력이나 이런 거가 원래부터 좋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럼 뭘로 할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뭘로 할 건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화석연료는 쓸 수는 없고 그럼 뭘로 할 건데? 예. 원자력을 안 쓰면 그러면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리고 그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면 독일이 저렇게 꺾어지는 게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파이프 연결해서 쓰다가 배로다가 수송해서 지금 들어오니까 에너지 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네,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 전기료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생산 단가가 다 올라가지. 그리고 언간한 기업 아니면 지금 10% 이윤 내는 기업도 없어요. 5% 어떤 거는 3% 이렇게 하거든요. 큰 기업들이 그 현실이 그래요.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근데 트럼프는 진짜 깜찍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발장을 나쁘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3일 굶어서 다 만 넘을 놈 없다. 죽게 생기면 뭐라도 하기는 해. 근데 이제 트럼프가 좀 이상한 거는 저분은 잘 살고 있는데도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지. 근데 거기서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해. 땡땡땡 이러고 나가버려. 야이씨 미친놈 아닌가 싶지.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저게 왜 미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집단으로부터 책임져야 될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너는 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집단주의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소속원이 부모가 있고 위로 가면 더 조부모도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 자녀가 넷이야. 그러면 이 자녀들을 부모의 에너지로 만드는 거라니까. 부모 에너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기, 어머니의 진료. 그러니까는 재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성. 그러니까 딱 그거지. 요게 이제 TSMC에 해당하는 거지. 반도체를 이쪽에 설계해주면 이쪽에서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제작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 별 기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면 안 되고 신토부리여야 된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고향에 살라는 신토부리는 고향을 이탈하지 말고 고향에 살라는 뜻인데 농협이 그게 지정신 아니게 그거를 농산물을 먹으라는 말로 얘기를 하더라. 이 미친놈들.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먹어라. 신토부리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거기서 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말고 네가 만들어진 그 최적화된 지역에 사는 게 네 스스로를 잘 보존하는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객지로 떠도는 걸 유교적 관점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사는 집으로도 안 들인다. 라는 게 있고 고향에 대한 뭐랄까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 쪽으로 한다더라. 여우조차도 그러는데 고향에 대한 생각이 없는 놈들은 그게 금수만토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관점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현대 한국인들은 고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유는 가보면 내 고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지를 못합니다. 어딘지를 못 찾습니다. 진짜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 우리 경주 댁은 찾을 수 있겠다. 그 고향 찾을 수 있겠다. 그지? 도시 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근처 어디 같기는 한데 막 아파트로 다 들어서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집 몰라요. 예전 이 근처에서 한 500m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현실적인 얘기잖아. 그걸 어떻게 잘 뚜렷하게 찾아. 다 바뀌었는데 상전 몇 개도 이런 상전 몇 개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게 고향에 대한 추구가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철저하게 요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소유권은, 자식에 대한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에서도 자식을 가르칠 때 부모가 선택해 줍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너 그거 해.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공부를 잘해. 그런데 애가 연예인이 되고 싶대. 그래서 연극영화과 이런 데를 가고 싶대. 그럼 부모가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이제 쌍욕을 받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나 법대, 요즘은 뭐 법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야 공부를 잘하지 의대나 법대를 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네가 잘 돼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집안을 일으켜야지. 이게 전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혈연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 전체가 쪼개져는 있지만 부품처럼 하나가 연결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딸이야. 그리고 여기 아들 하나 있네. 딸이야.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장 같은 데 가서 진짜 쭉 싸게 일하면서 월급을 부모님한테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홀랑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 아니 예전에 여러분 젊으셨을 때만 해도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말 같지도 않아서 얘랑 해, 얘랑. 아니 결혼도 내가 자기 결정권이, 아니 여러분 세대에는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도 진행 상태를 보고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래서 정 마음에 안 들면 좀 안 하면 안 되냐, 좀 늦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하지만 걔가 세게 나오면 방법 없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전체가 한 놈이라고 보면 돼. 하나의 몸. 그래서 이게 집단주의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전체와 관련된 책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들이 누나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얘 뭐 등록금을 내서 얘가 잘 되면 이 집안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분배를 해줘야 돼. 원래는. 근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여러분 세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내 잘라서 됐고요. 그래서 지가 홀랑 나가서 쌩 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 재산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땅 팔아서 누구는 교육시키고 누구는 너는 여자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돼. 불평등이 일반화된 사회였었다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 남자 중에서 발언권이 센 남자는 둘이에요, 집안에서. 아니, 가장 말고 형제들이 여럿이면 장남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발언권이 있어요. 막내는 발언권이라기보다도 그냥 발언을 합니다. 약간 무모한데 발언권 별로 없는데 그냥 발언을 해요. 그리고 막내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파토를 만들어내는 깽판을 죽이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상당히 센 거예요. 룰을 어기지.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맛있는 게 있으면 상 안에서도 바뀐다.
상 안에서도 바뀐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조기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아버지나 안 그러면 장남 앞에 가 있어. 딸은 감히 젓가락 잘못 넣다가 두드려 맞는다. 딸은 젓가락질 하면 안 돼. 눈치껏 빠져야 돼.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 그냥 귀한 음식이면 아버지, 장남, 막내 정도입니다. 똑같은 아들이라도 차남 이런 거는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냐를 해야 되는. 야, 그거 맛있냐? 나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 삶인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 불평등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안에 분명히 있어. 이 정도 인원이면 분명히 있어.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냥 지랄을 하면 돼. 지랄을 하면 돼. 그리고 막내 중에서 제일 이제 다루기 어려운 게 매굴하지 않는 독립투사 같은 막내들이 제일 셉니다. 이제 조금 패면 말을 듣는 놈이 있는가 하면 패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나오는 이런 쪽 사람들이 다루기 진짜 힘들어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뭐 한두 대 줘 박는 거지 그걸 죽도록 팰 수도 없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게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불평등인데도 불구하고 참았던 이유가 그 논리 구조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희생하는 게 아니야.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왜?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은 전체를 발전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전체의 일부인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범죄가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실록에 그거 있어요. 경신대기근 같은 기근이 들었을 때 경신대기근이라고 유명한 그 소빙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사람이 죽은 때가 있어. 임진왜란보다 더 죽었습니다. 경신대기근 100만 이상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자식을 잡아먹었다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그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자기 자식 잡아먹기는 어려우니까 바꿔서 먹었다.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체급이 맞아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 이쪽이 60kg 나가는데 저쪽 40kg랑 바꾸면 10kg 아니 그냥 상상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상상력이 없어? 재밌잖아 상상하는 게. 실록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록까지 그런 기록들이 올라가.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해서 조사하니까 실제로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식을 먹었다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조사하니까 살아서 먹은 건 아니고 죽어서 먹었다도 나와요. 근데 아마 살아서 먹으려고 했으나 참아 못하고 죽여서 먹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 뭐 그런 좀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약간 경감돼요. 경감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순임금 아버지가 순임금을 몇 차례에 걸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형성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순임금이 효자래. 내용은 그겁니다. 후처가 들어왔는데 후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순임금은 전처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후처의 입장에서는 이방원하고 저 방석이 엄마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식의 재산이라든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처 자식을 공격하는 거죠. 그거는 예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그게 뭐 비윤리적이나 어쩌나 할지 모르지만 왜 그쪽에서 힘을 가지게 되면 후처 자식이 아예 완전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서서 뭐 대충 여러분 생각하면 뻔하잖아요. 이게 좀 있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처가 있고 이게 죽고 여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흔한 일입니다. 이거 조선시대 때도 후처가 들어왔고 어린애를 낳았어.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후처가 마음 좋게 냅두면 얘가 이 가계를 계승하면서 얘가 얘를 안 봐주면 이게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봐주면 다행인데 안 봐주면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힘 있을 때. 그럼 뭐 왕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처가 안 죽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꼭 죽죠. 자, 왜 죽는다 그랬지? 왜 여성들이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여성들이 많이 죽는가? 나이도 더 어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문화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나이가 적고 결혼할 때. 예,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본 알잖아. 여성이 더 오래 살잖아. 그러니까 여성이 더 오래 가야 되는데 왜 언제나 이렇게 후처 문제가 계속 나오느냐. 제가 얘기했잖아. 그거 안 씻어서 부인과 질병 때문에 죽는 거라고. 싸매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양반집일수록 더 죽어. 차라리 좀 천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저 꼬쟁이나 이렇게 하나 입고 대충 댕기면 차라리 그게 위생에 낫다니까. 특히 이게 출산하고 이런 데서 관리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안 씻더라도 싸매지 않으면 차라리 나. 그 싸매는 것 때문에 더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난리가 나서 언제나 이 전처들이 대부분 죽고 이제 후처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제가 손순매화조에서도 그 얘기를 해드렸었고 저 삼국유사 거기에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손자를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효자로서 이렇게 효자의 표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효자냐? 그거는 지금의 가치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근현대 문학에서 현대 문학 일제강점기나 뭐 그런 쪽 혹시 문학전집 이런 거 읽으면 그때도 그런 거 많았었다.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투전을 하다가 돈이 딸리면 딸을 재펴. 아니 진짜라니까? 딸을 재펴. 근데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는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게 성립이 되냐? 아니 사람을 무슨 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딸을 재펴서 근데 거기서 1차나 투전판에서 그럼 딸이 그 집에 가서 일을 완전히 그 집으로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반항하느냐?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소속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줬어.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아니 그렇게 수능적이니까. 그리고 정 싫으면 그것도 시대가 좀 뒤로 가야 돼. 일제강점기 정도는 넘어가면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 싫으면 도망갑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당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적이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해방된 뒤에도 여성이 혼자 잠적했을 때 생존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사회적인 기본적인 보장될 수 있는 게 없지. 지금이야 뭐 잠적을 하든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지금이고. 그래서 예전에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기숙하는 가정부가 있었지.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줘야 될 게 필요했었던 거야. 없어. 그게 성립이 안 됐던 거야. 그게 80년대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해 보면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정부라고 하는 집안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 같은 거 삼류 영화 이런 거 보면 또 바깥 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장님 웬일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이러면 뭐 이러면서 또 삼류 DVD에 보면 그런 거, 아니 그 DVD도 아니지, 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맨날 그런 거 있었어. 그거 영화관에 가면 2편씩 동시상영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가 이 유교적인 구조고, 그래서 이 집단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집단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교에 생각하는 것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나무가 나뭇잎을 만들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단풍은 진짜 잔인한 거예요. 나무가 나뭇잎을 만들어내. 이제 좀 있으면 또 만들어내겠지. 그리고 다 써먹으면 얘를 손절해. 잘라내. 그러면 얘는 반항할 수도 없고 결국 이용 다 당하고 잘려서 죽어. 그리고 그 죽는 과정이 사실은 단풍이야. 목 잘리고 있는 목이 이렇게 반쯤 베인 게 단풍이야. 굉장히 잔인하거든. 그리고 이 나뭇잎은 다시 떨어져서 양분이 돼서 또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가지에 해당하는 게 남자고 유교 문화에서 나뭇잎에 해당하는 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 같은 성씨라도 준회원인 거고. 그래서 상속의 권한이 조선 후기에는 여성은 특별히 상속의 권한이 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하실 때 좀 받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집이 넉넉해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여자가 뭐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뭐. 그리고 오빠도 아주 당연해. 그럼 뭐 당연히 이건 내 거, 요 큰 거 내 거, 아니 넌 요거, 넌 요거, 난 요거, 뭐 이런 거.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국자라도 훔쳐가려고 하고 열심히 찬 거 뚱쳐가지고 메꾸려고 하지만, 야, 저 사람은 집 받았는데 국자 1000개 훔쳐봐라. 그게 견적이 나오나?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리고 여성은 잘 버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인은 남자가 제거시킬 수 있죠. 왕실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패비운 씨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성의 지위차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여성들이 그걸 가지고 항거를 하고 뭐 여성 운동을 일으켰느냐? 그런 생각 없었죠. 왜? 우리는 전체가 나무다라고 하는 게 여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남성은 전체가 나무지만 나뭇잎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교만큼 여성을 차별한 종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가 제일 강력합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아주 안 좋은 종교들이에요. 아주 안 좋은 종교. 여성을 차별하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할 때 미사포를 쓰고 가는 게 신 앞에 어디 얼굴을 내밀어 여자가. 그래서 성당에 갈 때도 미사포를 쓰고, 그 예전에는 결혼이 성당에서 했어. 그래서 면사포를 쓰는 거고. 얼굴 가리고 와. 어디 그지 같은 것들이 얼굴을 내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얼굴을 가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신 앞에서 어디 얼굴을 내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여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게 이제 신여성이야. 신여성, 뭐 나혜석, 뭐 김한란, 뭐 이런 것처럼 신여성이야. 그래갖고 이게 나가가지고 지 똑똑하다고 뭐 서양 교육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했어. 욕 다 바가지로.
한쪽에서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태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이 대부분 또 결혼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먼 얘기 아니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여성 교수가 있어, 여자 교수가 있어. 그리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면 대부분 혼자 산다. 한 70에서 80%는 혼자 살아. 이유가 뭐냐면 유학 갔다 오는 과정에 결혼 정년기를 놓쳤어. 지금은 결혼 정년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40 넘어서도 막 결혼하고 이런 시절이니까. 아니 맞잖아.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여자라면. 남자는 돈이 있고 이러면 좀 뒤에도 가도 되는데 아니 맞잖아.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20대 후반 여성을 노처녀라 그랬다니까. 27, 28이 노처녀였어. 노처녀의 기준이. 예.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그걸 놀려. 약간 모질른 사람처럼. 28인데 됐는데 시집을 못 가?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칭칭이 모살님, 그 사탕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는데? 한갑 넘어서 이거 이렇게 돌리고 막대 사탕 먹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 감동적으로 먹고 있어서. 아니야.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시대를 봤었잖아. 근데 그때 진짜 20대 후반에 노처녀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20대 초중반, 25 안에 보통 결혼을 해서 그게 결혼 정년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여성들이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유학 가면 이제 언어도 배워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잖아. 집안이 좋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 돈으로 미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자기가 굴르면서 해야 되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는 거지. 돈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비애가 뭐냐면 끊임없이 쓸데없는데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언제나 그 얘기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따라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런 카메라를 하나 사. 처음부터 비싼 걸 사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싼 거 사잖아.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참다 또 사! 뭐를? 비싼 걸. 그래서 쩌리들이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짜리를 처음부터 장비를 사면 안정적이고 좋아.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70짜리를 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 투자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손을 대면서 계속. 그러다가 참다 결국 200짜리를 사. 그럼 나는 270을 산 거야. 얘는 200을 사는 거고.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쩌리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져. 아니면 가성비로다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그냥 비싼 걸 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할 시간 소모가 없어. 없는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들어간다. 끊임없이 찾는다. 그게 몇 날 며칠이 걸려. 그 돈 절약하려고. 그러면 같은 능력치를 가졌어. 같은 IQ가 100이고 같은 성실도를 가졌어. 있는 놈 못 이깁니다. 나는 계속 찾고 있고 걔는 그냥 뚝뚝뚝 던지면서 가는데 이게 있어. 그리고 저도 저런 걸 느껴, 사실은. 야, 저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유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력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한 거지. 그리고 경제력이 없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없으면 정보량도 적어.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다 그걸 검토하고 부딪혀보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오래 걸리면 결혼할 시기를 놓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시기를 놓치면 결혼할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재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뭐 30대가 넘어서면 초혼 남성은 그 여성을 원하지 않아.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그리고 재취 자리로 들어가려니까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재취를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근데 학생들 인식도 되게 재밌어. 그런 선생님들이 언간한 남자 선생님보다 공부를 더 잘해. 네, 성실하고.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양반들이 또 술도 잘 안 먹어. 남자 선생들은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상태가 더 함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학생한테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해. 뭐 숙제를 해왔는데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불러서 뭐라 그러면 꼭 뒤에 가서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게 히스테리가 있어가지고 저 할매가 이제 또 이렇게 욕한다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인식 쪽에서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살게 되니까 그리고 집안에 또 지금은 또 별게 없는데 예전에는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추석이나 설 때 가면 너 왜 시집 안 가냐? 유학까지 갔다 와놓고 왜 시집을 안 가냐?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취자리밖에 없어요.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지. 그러니까 가족과도 나중에 단절되고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왜? 모임에 나가도 눈치를 주고. 진짜 슬픈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멋있는 사람이고, 불과 한두 세대 전에, 흔했던 얘기예요. 흔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또 뭐 아는 소리 하면 아이고 뭐 시집도 못 가는 게 아는 소리 또 꼭 이렇게 받아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집단으로부터 그 사람은 배신자라고 찍힌 거예요. 집단에 순응하지 않고 너는 나가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응징됩니다. 그게 유교의 집단 구조에서 그 집안을 버렸을 때. 우리 찡찡이 보살님도 사탕 하나 더 드려. 아유 진짜. 그래서 지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삶이 되게 멋있어요. 자유롭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개인주의로. 그러니까 유교는 이렇게 부모가 만들어내서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 같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가족 구성이. 부모가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관계를 파기할 수도 있지? 그럼 이혼입니다. 맞잖아. 이게 영원히 가나? 죽을 때까지 가나? 죽을 때까지 가면 좋은 거고 못 가는 집도 지금 뭐 3분의 1 훨씬 넘어요. 결혼을 저거 하는 그렇게 깨지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지금 통계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적인 거고 자식이라고 있지만 여기도 자식에게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내 거다라는 소유보다도 독립성이.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서로 상의를 좀 하지. 큰 일에 관련해서는 맞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자기 꿈을 쫓아서 뭔가를 내가 간절히 해보겠다. 나 이탈하겠다. 라고 하면 부모가 못 말리죠. 그리고 부모도 그 이탈을 원해. 이게 촌에 사는 사람의 비애인데, 대학 갔을 때, 동네 대학 다니면 좋아하지 않잖아. 이게 촌에 살면. 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서울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 아니,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대 가기를 원하면 지방대가 무너지겠냐?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놀라운 뉴스가 있었죠. 부산대가 미달되는 뉴스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산대가 연고대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뭐 중앙대 이 급은 됐었습니다. 부산대가. 근데 지금 만약에 한양대, 부산대, 중앙대를 같은 레벨로 보면 너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맞잖아. 부산대, 경북대 예전에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 경북대 갈 바에는 서울 안에 아무 데나 갈게 이렇게 나올걸?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부모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지. 너 나가지. 대학만 가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너 나가를 시전하는 거야. 그럼 나가면 돈이 당연히 더 들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볼게. 그게 뭐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는 집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라니까. 부품이라니까. 여기는 네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계약관계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불교는 영혼이 쉽게 말해서 윤회하는 과정에서 죽어서 튀어나왔어.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아니고 업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었던 행위가 누적된 거. 행위가 누적된 게 뭡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꿈을 꿀 때 나르지 못합니다. 걸어 다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걸어 다닌다는 행위가 누적돼서 고정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당신은 한국말을 씁니다. 꿈속에서 영어를 쓰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마치 살았을 때 내 판단 기준들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그쪽 세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느냐?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수십 년 동안 그걸 반복시켜서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거의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얼굴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 행동 패턴만큼은 유지됩니다. 그게 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하나하나 쌓아간 거예요. 쌓아서 누적시킨 결과예요. 마치 핸드폰에 내 사진들이 하나하나 내가 찍어서 누적시킨 것처럼. 핸드폰에 사진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처음 살 때. 근데 그거를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 업이 죽은 뒤에 튀어나가서 그 작동 패턴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계속 하던 패턴을 보이다가 자기랑 가장 비슷한 성향의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업중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업중생.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딱 그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꼭 지혜비 타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보고 학습적으로 본받은 것도 있겠지만 기질적으로 비슷한 놈들끼리 끌어당겨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기질이 다른 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에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크게 충돌하면 사산됩니다. 애가 죽습니다. 나오기 전에. 안 맞는 게 들어가면 부모의 기운은 크고, 그러니까 엄마 기운은 크고, 제일 큰 게 이 애는 작기 때문에 약한 놈이 죽습니다. 안 맞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오면 악연입니다. 악연. 야씨, 내가 만들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선연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 선연으로 작동하는 건 뭐냐면 나는 좀 떨어졌는데 내 자식이 갑자기 율곡이 나온 거지. 이런 건가요? 이게 제가 삼재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삼재는 4살 차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이다. 그래서 삼재 든 사람이 집안에 같이 많이 있으면 서로 화합한다. 그러니까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 가면
다 짜장면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사람이 살 때 편한 사람이 좋으냐, 좀 서로 다른 게 좋으냐도 관점 차이가 있는 거거든.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 터지게 싸우고 깨지는 겁니다. 결혼하면. 예를 들면. 부모랑 안 맞으면 박 터지게 싸우고, 쪼개져. 그런데 좋은 쪽으로 작동하면 서로 상보적이 되는 거죠. 얘한테 없는 게 나한테는 있고, 이게 서로 아구가 맞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아니, 둘 다 가능한 얘기잖아. 둘 다 가능한 얘기잖아. 보통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결혼할 때 보면 나한테 없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같이 편해서 결혼해요도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게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말했다가 서로 싫어지면 저것 때문에 이제 박 터지는 거죠. 저놈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너한테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기질이 비슷한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유유상종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보통은 자식이 죽습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자식이 죽어. 그래서 뭐 그렇게 가. 일단 이렇게 그렇게 가. 그리고 이것은 전부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따로따로 결합된 구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선택이라는 게 가능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래. 그리고 기독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이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넣어준 거지, 애를 하나씩. 그래서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한때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때는 고아 수출, 굉장한 고아 수출이고 고아 수출을 반도체 수출하듯이 많이 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유교적인 게 굉장히 강할 때는 잘못된 임신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강력한 또 산화 정책을 했었고, 또 가난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임신 때문에 된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산화 정책이 강한 데다가 가난하니까 어느 정도 이상 낳으면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의료시설이 너무 안 돼서 검사를 잘 못해가지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버립니다. 아니, 그냥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뭐 홀트복지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양이 됐지. 아니, 맞잖아. 그리고 가끔 이제 저런 데 보면 뭐 또 나오냐면 걔가 이제 성공해서 찾아와서 부모를 찾아. 그때 왜 버렸어요? 그러면 나 진짜 너무 그때 힘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유교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해야 되면 내 동생, 내가 형이면 내 동생의 장남을 입양하는 거지, 피가 다른 사람은 절대 입양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80년대 초까지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은 언제 우리나라가 입양이 끊어지냐면, 이게 막히기 시작하냐면 정부 시책으로 88 올림픽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개고기, 입양 이런 문제들을 다 쳐냅니다. 뭐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미개하다. 뭐 이런 인식들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외국인들 이야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국에서 뭐 뇌성마비나 이런 걸로 태어나서, 그것도 태어날 때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애가 잘못돼서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어렸을 때 이렇게 봤었거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둘째 애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배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첫째 애는 이렇게 꺼내고 둘째 애는 찌개로다가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니까 살아있었어. 걔가.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약간 반팽이가 된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부모가 결국 걔를 버려요. 그래서 책임을 뭐라고 했냐면 산부인과 의사 네가 져라. 라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주고 나왔대.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키웠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일단 받는 척은 했겠지만 키웠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80년대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다큐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에서 그렇게 장애인이 된 애들이 외국에 입양을 가서도 그 부모가 잘 키워주고 있더라. 마치 지금 우리가 그 약간 다리 절고 이런 반려동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돌봐주듯이 이렇게 키우는 그런 다큐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비심이 없는가? 라고 하는 뭐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이런 식의 논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참 문화적으로 높은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걔네는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듯이 데리고 온 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거고 얘네는 입양된 애들이야. 가족 구성을 완전히 다 분리로 개별로 보는 거야. 개별 블럭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베스킨라빈스로 얘기하면 초코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야. 그냥 동그란 거. 잘라 먹는 거. 이렇게 그냥 원판으로 된 거. 이거는 뭐냐면 베스킨라빈스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조각으로 돼 있는 게 있어. 이렇게 하나씩 빼면 되는 거 있어. 그거야, 그거. 그래서 다 분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내가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20살, 뭐 몇 살까지 이런 정도 케어를 해주고 그냥 네 알아서 이제 가. 이게 가능한 거야. 얘네 사고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야. 부모 운중경식으로 얘기하면 구경연민은 이제 눈 감을 때까지 저놈 새끼. 이러면서 신경을 쓰는 거야. 왜? 하나라니까 이거는. 그게 우리라고 하는 문화예요. 이거는 개인입니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도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정도면 등록금 네가 벌어. 이렇게 해서 분가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부모 사이에서 재운다. 예전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애 방이 따로 있어. 그래서 침대가 이렇게 감옥같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뉘어놓고 애가 울면 여기서는 우리는 바로 부모 중에서 반응을 하고 힘들면 발로다가 차지. 야, 일어나서 빨리 좀 해봐. 이런 거 했었어. 여러분도 그걸 여러분이 차지는 않았지만 아마 발로 당했을 거야.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거. 지금은 여자가 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맞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고, 서양에서는 따로 방을 만들고 그런 약간 이렇게 못 떨어지게 하는 침대를 해주고 애가 울어도 그냥 불 끄고 냅둬 버리죠.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해서 그게 학습되도록 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별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속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크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만 애가 크면 지가 선택을 하면 그게 오케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저건 개별이니까. 나는 연극영화과를 갈 거예요. 수능 만점을 맞는데 연극영화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으면 지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참석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부모까지도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냐면 집단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사는 기울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지금도 아마 혼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냥 결혼식 한 번만 해도 뭐 몇 천이 그냥 깨지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 아니, 맞잖아. 그래서 인터넷을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축의금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가는 게 정당하냐. 에 대한 게 있죠. 왜냐면 좀 비싼 거 하면 더 들죠. 밥값이 5만 원이 넘어. 5만 원 내고 친구까지 데려왔어요. 야, 씨, 너 가. 야, 진짜 있는 얘기라니까.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런 쪽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왜 있는지 대충 판단이 되잖아. 들어보면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논점입니다. 논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개인주의는 이렇게 단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하나의 완료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다 하나씩 개인적으로 완료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이 집단 안에서만 완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집단을 벗어나면 배신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느 정도만 자기가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부모는 걔가 스스로 독립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케어해주면 돼. 기본이야. 물론 뭐 내가 능력이 좋으면 죽을 때까지 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본 조건은 한 20살, 뭐 아니면 한 18살 이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정도의 나이를 투표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투표권이 발생하느냐? 투표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사회가 정의한 거거든. 우리가 만 18살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나는 내 방식이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출가가 가능한 거예요. 출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집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어. 이거는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문화권적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가치관이 다른 문화권적 충돌이에요. 그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교 문화가 붕괴하면서 우리도 사실 이 상황에 된 거야. 많이 이쪽에 가까워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평생 지방대 다니면서 내 옆에 살기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아. 서울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걔가 조금 더 뭐 잘해가지고 외국 기업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해. 그러면 부모는 보내주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섭섭함이 없느냐? 섭섭함이 있어.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게 걔를 위해서 더 좋고, 내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거지. 그게 부모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부모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일 거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가 있어. 그런 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이지. 아니, 뭔 얘기하는지 알잖아. 그게 예전에 지오지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대목이지. 한국인은 이해할 수 있고 아마 서양인은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서양인은 개별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아들이 먹는 게 더 나한테는 만족도가 높은 거야. 입의 만족도가 아니고 정신의 만족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래도 결혼하면 집이라도 한 칸 해주려고 하는, 자기 노후도 안 되는데 그걸 해주려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수입이 없고 부동산 좀 갖고 있는데 그걸 쪼개서 자식에게 주는 거죠. 근데 자식은 그거를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맙기도 하지만 권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집도 있냐면 집이라도 얻어주고 전세라도 얻어주고 집이라도 뭐 조그만 걸 하나 사주면 왜 나에게 좋은 걸 더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 근데 한 번만 더 내려가면 걔가 걔 자식에게 집 안 사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손자에게, 내 아들이 손자에게 집을 사주거나 얻어줄 것 같아? 안 할 겁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있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근데 그냥 평균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 같으신 분들은 자식에게 그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못 해줬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져.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 정도면 경제적으로 내가 좋아서 해줄 수는 있는데 못 해줘도 그건 네 팔자지. 이렇게 나올걸?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게 개인과 집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는 얘가 성장을 하면 내가 밑거름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속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교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출가라고 하는 게 예전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사실은 유교적 사고방식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고, 지금은 자아성취라고 하는,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젊은 놈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 자기 만족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를 척도로 여기면서 하는 거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욕을 많이 먹었죠. 저는 출가해서 욕을 먹은 게 아니고 출가해서는 가족에게 기쁨을 줬지. 가족에게 기쁨을 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출가한다고 그랬더니 이사 간다고. 다시 올 수도 있다. 저놈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조하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아성취.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거는 약간 공무원 같은 식의 사람. 어떤 집단 안에서 부품 같은 거를 그렇게 존재하는 거를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어. 편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선생을 편애하는 거야. 왜? 똑같은 거를 한번 정리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동대에서 제가 강의 교수할 때 같은 과목을 한 달에, 일주일에 5번을 한다. 죽는 줄 알았어. 난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게.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나 죽는 줄 알았어. 그걸 학교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뽑냐면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전문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하면서 사람이 전문화된다. 근데 우리는 같은 걸 하면 사람이 미쳐가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주어진 일을 맞춤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부품식의 삶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 지 좋아하는 거, 굶어도 간다가 있어. 내 좋아하는 거, 자기 만족이 최선인 사람이 있어. 동물도 그래. 동물도. 떼거리를 짓는 동물이 있고 그 떼거리 안에서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혼자 있는 동물들이 있어. 지 꼴리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가는 게 길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라오는 놈이 없어. 내가 가는 게 길인데 나밖에 없네. 아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저는 제가 예술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을 벌렸을 때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고 할 때 저는 그게 데미지가 안 박혀요. 그게 예술가적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 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욕을 먹어도 콜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근데 그게 공무원 같이 이렇게 부품 쪽에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봐.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 벌리기를 두려워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일을 벌리면서 욕 안 먹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벌리면 욕은 무조건 따라온다. 그리고 욕이 배를 뚫고 들어왔다는 말 들어본 적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나 진짜 싫어하는데 어떤 형태의 사람이냐면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지 얘기하는 사람. 제가 스님을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일이나 잘하세요. 네 일이나 잘하세요. 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진짜 생각해 주는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의 어떤 부분이 싫은 거야. 그걸 마치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씨도 안 들어갑니다.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출가에서 나온 성향이 아니고
존재부터 있었던 성향이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반골적 기질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시도들을 해. 그리고 대부분은 망합니다. 그 시도들은. 그런데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로 성공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 세상을 바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다 또라이예요. 집단 안에서 봤을 때는 또라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불교 부처님의 출가를 영어로는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데 난 그 생각이 있어. 내가 만약에 왕자였으면 출가했을까? 출가했을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식의 사람이 누구냐면 약간 효령대군과 좋아하거든요. 효령대군과. 그리고 안평대군도 출가를 했으면 훨씬 더 풍부해졌을 거다. 정치판에 머리 내밀고 이렇게 찝쩍거리는 말 결국 죽었지. 근데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훨씬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는 좋은 조건이었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이 굉장히 좋고 뭐 어쩌고 했었으면 가게를 계승해서 뭐 사업 가면 사업을 했겠느냐?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제 성향상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분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효령대군이라니까? 진짜 출가해서 가는 게 아니야. 출가는 했지만 지분은 계속 가지고 배당은 계속 받으면서 자기 좋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서양의 생각보다 많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해봐. 스티브 잡스 집안 중에서 사업하는 놈 있어? 그 직계 아들 중에서 뭐 누가 사업한다 들어봤어? 없어! 지분은 엄청 갖고 있는 거야. 수조, 수십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놈들이 뭐 하느냐? 그 돈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재벌집 아들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게를 계승해야 되고 기업이 잘 맞는 사람도 있어. 휘두르는 재미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 밥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밥 사줄게. 귀찮아. 시간도 아깝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어차피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잠깐 나와서 하면 좋은 것도 먹고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다 깨져. 밥 한 번 먹는데 몇 시간이 깨져. 아니 제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거든. 아니면 인건비를 쳐주든가. 밥도 사고 인건비도 쳐주든가. 말해놓고도 약간 추접스럽긴 한데. 아니 그게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시간을 갉아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의 성향이 있어. 우리는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적인 배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안이 뭐 하고 그러면 가게를 계승해서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큰 기업을 해요. 그럼 그걸 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분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배당은 계속 받으면서 지일하는 거야. 지일하는 거야.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기업을 하면 물려주고 나가죠.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주고 나가. 우리는 숨 떨어져야 나가. 숨이 떨어져야 나가. 그리고 숨 떨어지기 전에 자기 아들을 세워놓죠. 자기 아들을 세워놓죠. 아니 맞잖아.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난 그거 되게 전에도 그런 다큐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놀랐다니까? 성공한 기업인인데,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거야. 내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은퇴를 해요. 지가 만든 기업에서 다른 전문 경영인을 하고 지분을 갖고 은퇴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몇백억이 들어온대. 그냥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은퇴를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성공했으니까 은퇴해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 벌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일로 먹고 살라고 거기에 노력을 했고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겠다. 아직 젊으신데 그러면 젊어서 그걸 해야지. 나이 먹어서 가족이 존재하냐?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야,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랑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는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현직에 있어야 그게 더 존경스럽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돈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현직에서 센 데 있어야 우리 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워. 근데 걔네는 가족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래. 아니, 걔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한명회랑 똑같아요. 은퇴하겠다 하지만 은퇴하기 쉽지 않은 게 이 나라, 이 유교문화 때문에 그래요. 한명회가 그런 거잖아. 너무 오래 해먹고 이러니까 다른 옆에 이제 한명회도 말년에는 약간 이제 반대파들에게 몰리거든. 밀려나기 시작하거든. 뭐 그런 거지, 뭐 권불 10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한명회가 마지막으로 꺼낸 꼼수가 그거잖아. 내가 은퇴하겠다. 그러면서 지은 게 압구정을 지었잖아. 압구정이라는 정자. 그 강남은 강북이 메인이고 강남은 쩌리들이 가는 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은거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압구정을 지어놓고 내가 돌아가겠다. 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 놓고 안 갔죠. 그래서 반대파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어만 놓고 저 자식 안 가더라. 그렇게 이제 풍자를 하거든. 그리고 그게 남은 게 지금까지 압구정동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숙주처럼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가 압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가서 살고 싶죠. 한명회 됐고요. 나도 압구정동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왜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되는지와 관련돼서 그건 개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래한 뒤로도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저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가족보다 개인의 성취, 자식의 성취를 더 바라는 게 한국 문화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데 취업해서 가 미국에. 그러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상의했을 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 부모도. 앞으로 만나기 쉽지 않겠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고작이다. 라는 걸 알아도 서운하고 그래도 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내지. 그러면서 뿌듯함과 약간의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지. 옥주보살님 그런 거지. 그래, 엄마는 아들이 돈 주면 눈이나 키우고 하지만 아들이 준 돈도 아니고 엄마 자기 돈으로 짱 박아서 이렇게 키웠을 거야. 더 슬픈 거야. 아들한테 그 돈이나 좀 달라래.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지금 바뀐 거지.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내 안에 있어야 내 자식이지.
근데 지금은 관점들이 달라졌지. 그래서 자아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출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동아시아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가제일과 관련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사실은 배경문화로서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 이런 얘기. 아유, 우리 찡찡이 보살님은 저렇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막대 사탕이나 돌리고 있고. 다음 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 이거 핸드폰이 저기 있네. 다음 주 BTN 30주년 기념 뭐 해가지고 제가 오전 오후에 거기 가서 뭘 이렇게 특강 비슷한 걸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를 부득이 못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